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유한타증권 보고서와 함께합니다. 조선업, 이게 그냥 업사이클이 아니라 뉴사이클이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업황, 실적, 또 지정학적 변수까지 이게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조선업이 과거랑은 확실히 다른 어떤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단순히 시황이 좋아진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어떤 변화들이 이런 뉴사이클에 만들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신조선가 지수 자체는 안정적일 거다. 이러면서도 한국 조선사들한테는 뭔가 좀 다른 기회가 있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이게 그 미국의 중국 견제랑 관련이 깊은 거죠? 네, 정확합니다. 지수 자체는 보합세일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미국의 중국 견제, 구체적으로는 USTR의 잠재적인 제재 가능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항만 이용 관련해서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선주들 입장에서는 오펙스, 그러니까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죠. 아, 그렇죠. 비용이 들면 당연히 다른 쪽을.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산 같은 비중국산 선박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게 바로 한국 조선사들의 가격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로 보면 신조선가랑 중고선가 지수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따로 움직이는 현상,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런 조짐이 좀 보여요. 신규 선박 가격이 중고선이나 해운 시황에 꼭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조선사들이 어느 정도 가격 결정력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아, 예전처럼 그냥 시황에 끌려다니지만은 않는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선종별로 보면 LNG선 수요는 여전히 좋고요. 또 노후 선박 교체가 좀 시급한 VLCC, 초대형 유조선 발주도 늘고 있고 친환경 규제 때문에 컨테이너선 교체 수요도 꾸준할 것 같고요. 지난 몇 년 진짜 힘들었잖아요, 조선업. 그런데 앞으로 3년이 최고의 시기가 될 거다. 이 전망은 상당히 파격적인데 이익 개선이 정말 그렇게 눈앞에 와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보고서는 상당히 확신하는 것 같아요. 사실 21년부터 23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다들 아시다시피 후판 가격 급등이랑 인건비 상승이 컸거든요. 네, 비용 부담이 엄청났죠. 네, 근데 이 요인들이 이제 좀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22년부터 24년 사이에 높은 가격으로 수주했던 물량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아, 비싸게 받은 주문이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거기다 요즘 원화 약세, 환율 효과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LNG선 같은 고부가 선박 비중이 커지는 것도 수익성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26년, 2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선 부문 영업이익률이 최소 11%에서 13%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이게 과거 호황기 수준이랑 거의 비슷해요. 실적 개선 전망도 좋은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미국 변수 같아요. 이 부분이 단순한 업황 개선을 넘어서는 그 뉴사이클의 핵심 동력이란 말씀이시죠? 보고서 분석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다른 노선으로 배를 돌리면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라서 한국 조선사들한테는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 또 수주 경쟁력 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과거 사이클에는 없던 새로운 변수예요. 와, 그렇군요.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걸 넘어서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미 해군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그냥 미 해군 군수지원 사령부, MSC 소속 배들 유지보수, MRO 정도였다면요. 이제는 전투함, 그러니까 USS 유지보수 관련 예산인 OPN 사업이나 심지어 신조함정 건조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거론이 돼요. 전투함 건조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통째로 한국에서 다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미국 내에서도 건조 역량이 부족하고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해외 협력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선체 블럭 같은 걸 한국에서 만들고 최종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방식. 이런 블록 건조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야, 정말 뉴사이클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변화네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 새로운 기회 요인들을 고려하면 기존에 우리가 조선사 볼 때 주로 쓰던 PB,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걸로는 좀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네, 보고서도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PB 방식은 아무래도 업황 변화가 장부 가치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미래 이익을 너무 땡겨오거나 혹은 반대로 요즘처럼 사업이 다각화된 경우 뭐 방산이나 엔진 같은 다른 사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단순화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상선 부문은 시가총액 대비 수주잔고 비율, PO를 보고요. 기업 전체 가치를 볼 때는 각 사업부 가치를 다 더하는 방식, SOTP라고 하죠. Sum of the Parts.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게 현재 업황이랑 미래 수익성을 좀 더 잘 보여주고 기업의 실질 가치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네, 들어보니까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한국 조선업, 이게 그냥 경기가 좋아져서 오는 사이클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방산 협력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국면, 즉 뉴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네요. 실적에서는 뭐 거의 예정된 수순처럼 보이고 이걸 제대로 평가하려면 새로운 잣대도 필요해 보인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지정학적 변화의 수혜를 받고 또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렌즈로 이 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이런 전략 변화가 동맹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데요. 자, 그럼 이런 흐름이 앞으로 조선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다른 핵심 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는 또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